안녕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도형 빼기 그룹 1 하고 나와 있는 PPTX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자,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시작하면 첫 화면에 최근 항목에서 도형 빼기 그룹 1이라는 파일 있습니다. 이 파일명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 목록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재생 목록을 이렇게 최근에 했던 거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지우려면 여기 재생 목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목록에서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놓고 하나만 남겨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저장했냐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도형 그룹 1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자, 6번 슬라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애니메이션까지 자, 그룹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오른쪽 항목 중에 오른쪽 도형들만 한번 작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작성하는 거에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도형을 쭉 만들어 놓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삽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자, 도형 눌러보시면 첫 번째 도형이 여기 보니까 평행사변형이에요. 여기죠? 기본 도형에 평행사변형 클릭해 주시고 자, 위치는 수면 있는 데부터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위 여백도 좀 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비 보시고요. 대략 이 정도 너비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 그 표시선 그 부분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했고 자, 그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빈 공간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요. 삽입 눌러 주시고 다시 도형 들어가서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별 및 현수막에 있네요. 별 및 현수막에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 모양의 가로로 자, 이러한 그룹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을 미리 이렇게 쭉 익혀 두시면 대략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 및 현수막에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여백 보시고요. 사이사이 여백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왼쪽도 이렇게 한번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표시선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삽입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해서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대각으로 잘린 거죠. 자, 그거는 사각형에 있습니다. 사각형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백 보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방향을 바꾼 거죠. 3번 도형에. 그래서 그냥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수직 하는 거 했었죠. 여기 수직 복사. 여기서 수직 복사.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 복사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 동시에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백 맞춰주시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는 방향키를 아래 방향키, 위 방향키 눌러서 미세한 조정은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여볼게요. 여기도 위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여기도 위 방향키로 좀 옮겨주시고요. 아래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게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인데 여기를 그냥 화살표를 뭉거지게 한 거죠. 쭉 펴서. 자, 그래서 화살표에서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tab입 눌러주시고 도형 눌러서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이 화살표죠. 사방향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도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자, 위 방향 키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냥 해놓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오각형이죠. 자, 그래서 삽입 눌러주시고 도형에 가서 보시면 오각형인데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요 4번 도형까지 이거하고 같이 4번 도형하고 6번 도형이죠. 5번, 6번, 7번 들어갈 건데요. 4번과 6번이 나중에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 범위에서 여기는 여기에 걸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내용이 십자형이죠. 십자형. 자, 그래서 삽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십자형. 자,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끝까지는 여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자, 왼쪽은 맞춰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해주시고 자, 왼쪽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왼쪽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왼쪽 맞춰 주고요. 다 이렇게 왼쪽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끝까지 갈 필요성은 없죠. 자, 요거 잠깐 조금만 더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도형을 선택해서 다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똑같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하고 연하고만 표시가 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색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색으로 예쁘게
꾸며주는데 너무 알록달록하게 슬라이드는 꾸미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3가지 색에서 5가지 색 이내로 색상을 꾸며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집중하기 좋은 그런 색상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뭐 그것이 꼭 정석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시야를 이렇게 분산, 여기저기 색상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분산이 되지 않게,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잖아요. 그거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단 뭐 시간상 따라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한 번에 쭉 색상을 진행하면 좀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이 정도 색상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여기는 이 정도 색상,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여기는 약간 색상이 좀 다르게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청색 계통의 연한 색깔 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에 연한색 뭐 이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 색하고 비슷하네요. 노란 색깔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계통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뭐 더 진하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유대로 임의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클릭해서 얘는 약간 회색 계열이 들어가는데 청색이 들어간 회색 계열 한번 이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색상 변경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전해야 될 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회전이 됐죠. 이쪽이 잘라진 게 이쪽과 오른쪽 아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이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죠. 상하 반대로. 자,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에서 개체 회전 가셔서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거하고 똑같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하시고 오각형도 도형 서식에서 개체 회전에서 상하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들은 다 갖췄으니까 이제 글꼴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글꼴을 넣으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도형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서 왼쪽 설명할 때 했었죠. 이런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먹혀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글꼴을 각각 다 설정해야 되고 도형만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니까 이쪽은 전부 다 도형으로만, 오른쪽은 도형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홈 탭 눌러서 여기 글꼴을 굴림 18포인트. 자, 굴림 하고 18포인트는 기본 글꼴로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요. 색깔이 전부 다 검정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검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상하 대칭으로 들어가 있는 거 2개죠. 요거는 글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꾸로 나오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요 2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삽입에서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로 여기에다 넣고 별도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텍스트 상자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일단 전체 글꼴은 다 설정을 했으니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잠들기 어렵다 클릭한 다음에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잠들기 어렵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도형 클릭하시고 쉽게 잠이 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 클릭하시고 자,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형 클릭하시고 낮 생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삽입 눌러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이 텍스트 상자 중에서도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양쪽 여백이 같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낮 생활이 필요하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가운데 정렬, 얘네들은 안 돼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해주고 이런 것들을 글꼴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텍스트 상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삽입 눌러주시고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여기 좀 약간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범위 잡아서 아래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는 안돼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안돼.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하셔서 코골이 감소 밴드, 코골이 감소 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여기 클릭하시고 스마트 베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이거 수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오른쪽에 조절점, 동그란 노란 조절점 있죠? 이거를 그냥 위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 여기가 반듯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동그란 거, 여기 조절점을 클릭해서 맨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펴졌어요. 이제 여기 너비 조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너비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로 이렇게 너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 모양과 비슷하게 되었으면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이쪽 안쪽에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 눌러보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 상자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상자 두 개 선택이 됐죠.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 상자예요. 얘들은 텍스트 상자를 별도로 쓰니까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주면 선택이 되고 또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 그거 이미 설명했습니다. 선택 여기 클릭할 때 해제할 때는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죠. 이렇게 Shift 키 누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다 선택이 되면 글꼴을 똑같이 굴림 클릭해서 굴림 18포인트 이제 가운데 맞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도 가운데 맞추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다 되고요. 자, 조금 안 맞았다 싶으면 이 텍스트 상자 일단 해제하고요. 여기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위방향 키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좌우 조정도 해주시고요. 위아래 조정도 방향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형을 먼저 만들고 색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글꼴을 설정해서 텍스트 내용 넣고 상하 대칭한 것들은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만들어준 과정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저장을 계속 해오고 있느냐면은 바탕화면에 하고 있죠. 자, 바탕화면에 가서 도형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했죠. 그래서 종류별
이렇게 도형을 종류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제대로 다 끝낸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